안녕하세요. 해축이입니다. 도하에서 열리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13일 오전 1시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컵이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은 역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국내외 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그것은 한국 대표팀의 라인업이 역대 최강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 대회가 그랬듯 역시나 이번 아시안컵도 우승후보 1순위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최정예 멤버라 평가받는 대한민국과 사실상 엔트리 전체 전력을 비교했을 땐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받는 일본과의 한일전이 결승전이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시안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몸값 순위 탑 10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위 스가와라 유키나리. 10위는 1,500만 유로, 한화 약 215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대표팀의 스가와라 선수입니다. 2000년생인 스가와라는 일본의 오른쪽 수비수예요. 스가와라 선수가 속해 있는 알크마르는 2023년 네덜란드 리그에서 올해의 팀에 선정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스가와라는 알크마르가 21-22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까지 오른 데 있어 핵심으로 활약한 선수예요.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31경기 3골 8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죠. 스가와라는 온더볼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기도 하고 공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른쪽 풀백으로서 발도 빠른 편이고 측면 돌파력도 준수한 편이며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춘 풀백입니다. 현재 기량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빅리그 클럽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9위 도안 리츠. 9위는 1,800만 유로, 한화 약 260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대표팀의 도안 리츠 선수입니다. 98년생인 도안 리츠는 일본의 오른쪽 윙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예요. 도안 리츠는 중학생 유스팀 시절부터 현 시점까지 점차 상위 레벨의 클럽으로 이적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선수입니다. 22-23 시즌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인 프라이푸르크로 이적한 도안 리츠는 프라이푸르크 데뷔 시즌부터 시즌 45경기에 나서 7골 7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죠. 이는 팀 내 득점 3위, 도움 1위의 기록. 하지만 기대를 안고 시작한 23-24 시즌에는 16경기를 치르며 한 골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도안 리츠는 체구는 작지만 단단하고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으며 일본 특유의 드리블러로 개인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또한 도안 리츠의 또 다른 장점은 수비 가담 능력이에요. 그만큼 이타적인 플레이에 능한 선수라는 거죠.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황희찬 선수와 닮은 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정우영 선수와 프라이푸르크에서 같이 합을 맞춘 적도 있는 도안 리츠는 한국과 어느 정도 연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16강 진출을 이끈 주역으로 자국인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선수입니다. 공동 8위 황희찬과 이토 히로키. 8위는 2,200만 유로, 한화 약 316억 원으로 평가되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입니다. 96년생인 황희찬은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주로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어요. 황희찬은 사실상 최근 아시아 선수 중 가장 핫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10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전체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소속팀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총 득점 수는 30골. 황희찬이 팀 득점의 40%를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같은 맹활약에 울버햄튼 구단은 황희찬에게 주급 3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계약을 선물했어요. 이는 팀 내 최고 대우였죠. 최근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 다치지 않는 황소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상만 없다면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수비를 허무는 유형의 선수예요. 국가대표팀 최태욱 코치는 실제 속도를 측정해보면 황희찬이 손흥민 선수보다 빠르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소 신중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황희찬은 상대 수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전진성이 뛰어난 선수이며 피지컬적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죠. 특히 황희찬의 장기인 접기는 슈팅 모션과 워낙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하체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최근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이라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황희찬 선수는 이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8위는 황희찬과 같은 1,800만 유로, 한화 약 260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대표팀의 이토 히로키 선수입니다. 99년생인 이토 히로키는 일본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입니다. 21-22 시즌 슈투트가르트 임대 후 22-23 시즌 완전 이적을 발표한 이토 히로키는 곧바로 팀의 핵심 수비수로 떠올랐어요. 소속팀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수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히로키 선수는 볼 컨트롤이 부드럽고 상당히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갖춘 선수죠. 특히 전방으로 뿌려주는 롱패스는 일품이며 스피드도 준수하여 레프트백 포지션도 소화 가능한 선수예요. 다만 이토 히로키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를 삼을 정도로 좋지 않은 이슈가 많은 선수입니다. 일명 낙태 종용 스캔들의 당사자로 자신의 연인에게 낙태를 요구한 뒤 그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능할 것으로도 여겨졌지만 보수적인 일본 정서에도 불구하고 국대로 계속 발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력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선수인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6위 이강인. 6위는 2,200만 유로, 한화 약 316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한국 대표팀의 현재이자 미래 이강인 선수입니다. 2001년생인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는 선수였어요.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으로 날아가 유스팀 생활을 시작했죠. 18-19 시즌 발렌시아 1군에 콜업되어 나이와 관련된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운 이강인은 소속팀 발렌시아와의 불화 끝에 마요르카 이적을 결심. 21-22 시즌 22-23 시즌에 거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소속팀 마요르카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활약했어요. 그런 활약을 인정받은 이강인은 23-24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리그의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둥지를 옮겼죠. 이강인은 그동안 한국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뛰어난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예요. 스페인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다비드 실바를 자신의 우상으로 말한 만큼 비슷한 스타일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정확한 왼발 킥 능력과 판단력으로 적재적소에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의 이런 능력을 대표팀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 중이며 이강인의 존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토미야스 타케히로. 5위는 3천만 유로, 한화 약 431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수비 라인의 핵심 토미야스 타케히로입니다. 98년생인 토미야스는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수비수예요. 토미야스는 188cm의 피지컬을 가진 장신 선수이며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사실상 수비 라인 어디든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또한 1대1 맨마킹 시에도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며 투쟁심과 멘탈까지 좋아 소속팀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물론 일본 대표팀에서도 중용받는 선수이기도 해요. 특히 최근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요구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축구 전술 흐름인 인버티드 풀백으로도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잦은 부상은 아쉬운 부분이며 빡빡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부상이 가장 의심되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공동 3위 손흥민과 미토마 카오루. 3위는 5천만 유로, 한화 약 719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 선수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92년생인 손흥민 선수는 명실상부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이자 한국을 넘어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주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로 평가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은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 12골 5개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에 올라있죠.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이를 활용한 오프더볼 움직임, 양발을 활용한 정교한 슈팅을 이용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꼽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역습 시 속공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곤 하죠.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토트넘 공격을 이끄는 선수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료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한국 역대 최고 축구 선수를 논하는 손차박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역대급 선수이며 한준희 해설위원은 손흥민을 아시아 역대 넘버1으로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때는 9천만 유로, 한화 약 1,300억 원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선수 가치가 높은 선수이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 최고, 최다의 기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손흥민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3위는 손흥민과 같은 5천만 유로, 한화 약 719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대표팀의 크랙 미토마 카오루입니다.
97년생인 미토마는 왼쪽 윙포워드로 주로 출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크랙형 선수예요. 벨기에에서 임대 생활을 마친 미토마는 22-23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알비온으로 이적하여 팀의 에이스라고 평가될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미토마는 특히 지난 시즌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였어요. 폭발적인 스피드와 타고난 신체 밸런스를 활용하여 남미 선수들을 보는 듯한 화려한 볼 컨트롤을 보여줬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변칙적이면서도 저돌적인 드리블은 미토마의 시그니처 드리블로 영국 현지에서도 미토마의 드리블을 분석하는 축구 다큐가 만들어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발재간을 무기로 삼는 크랙 스타일이며 간결하게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미토마는 올 시즌 작년에 보여줬던 엄청났던 폼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며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아시안컵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의 뒤를 잇는 아시아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미토마가 한 시즌 반짝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1위 쿠보 타케우사와 김민재. 1위는 6천만 유로, 한화 약 863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쿠보 타케우사입니다. 2001년생인 쿠보는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이며 일본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평가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강인이 있다면 일본에는 쿠보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메시라고 불린 쿠보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팀의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어요. 23-24 시즌에도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소속팀 레알 소시에다드가 리그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죠. 특히 리그 초반에는 출전하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MOM을 받아낼 만큼 미친 활약을 선보이고 있으며 원더골까지 종종 기록하며 현지 팬들의 많은 찬사를 이끌어내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쿠보의 장점은 빠른 템포의 드리블 돌파와 볼 간수 능력이에요. 킥력도 좋은 편으로 드리블 돌파 이후 가져가는 패스나 크로스의 질도 매우 훌륭하죠. 또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선 막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등의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쿠보는 최근 왼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으며 아시안컵 출전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튼 일본 최고의 재능으로 손꼽히는 쿠보 타케우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1위는 쿠보와 같은 6천만 유로, 한화 약 863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볼 때마다 놀라운 선수입니다. 한국에 이런 센터백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96년생인 김민재는 현대축구가 가장 원하는 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22-23 시즌 이탈리아 리그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곧바로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소속팀 나폴리에게 스쿠데토를 안긴 주역이죠. 김민재는 이런 맹활약을 인정받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괴물 같은 활약의 결과는 유럽 최고 명문 클럽들의 관심으로 돌아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등의 구단들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드러냈지만 김민재의 선택은 독일 최고 명문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이었죠. 심지어 바이언에서도 투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팀의 핵심 수비수로 거듭났어요. 심지어 너무 많은 경기 소화가 문제로 지적될 정도였죠. 김민재는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방면으로 월드클래스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190cm에 육박하는 뛰어난 피지컬에 기반한 경합 능력 및 모든 수비 능력이 탁월하죠. 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읽는 능력도 탁월해 자신이 전진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정확한 킥 능력도 가지고 있어 빌드업 상황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스피드도 매우 빠른 편인데 최고 속도가 34km에 육박할 정도죠. 빠른 선수로 유명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의 최고 속도가 34.95km인 것을 감안하면 김민재의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에 따라 한국의 성적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시안컵 출전 선수 몸값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일 결승전이 열린다면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